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C사이트의 수학 강사 김세중 선생입니다. 예, 영상이지만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목동 C사이트와 서울 소재의 재수반에서 약 20년간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 강의를 해온 수학 선생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봄에 벚꽃이 다 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를 약 1회나 2회 정도는 좀 시행을 하고 나서 올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올해 가천대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약수령 논술에 대한 샘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약수령 논술에 대한 맛보기를 봄으로써 스스로 올해 입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의 구성은 첫 번째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가천대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이런 정도의 난이도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이 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가천대 및 수도권 소재에 있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일단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붙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거나 과연 뭐 이 대학에 대해서 내지는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무조건 합격 전략으로 접근하셔야지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합격한 다음에 수시가 뭐 이제 6개 지원대학 중에서 1개만 합격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대학을 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판단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의 전략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약수령 논술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는 여러분이 수능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 기출문제라고 했을 때 약간 까다로운 3점 내지는 쉬운 4점의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에 이제 킬러다, 뭐 준킬러다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요. 약수령 논술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는 출제되지는 않고요. 설령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시고 정답을 내시고 논술까지 완벽히 돼야지만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는 거기다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는 까다로운 수능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까다로운 3점 내지는 좀 쉬운 4점의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약수령 논술에 응시하시는 수험생들의 성적대가 보통 이제 국어나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3등급 정도 내지는 3.5등급 뭐 실제로 뭐 3.5등급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등급과 4등급 내지는 사실 이제 뭐 5등 나온 학생들도 이제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수능 성적에 대한 성적 분포는 지극히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하위권 학생들의 분포가 좀 적고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분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천대 및 약수령 논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많고 성적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는 전략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것은 정규 수업 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이 나오더라도 10점, 한 문항당 10점이 되는 점수를 다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모든 문항을 다 풀고 만점을 향해서, 즉 한 문항당 10점이 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만점을 목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 내지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은
수능 강의하고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같은 듯 하다는 건 뭐냐면 유형은 대부분 수능 문제들하고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대학 교수님들 내지는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하시는 박사과정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채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정답을 맞게 풀었고 내 풀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불합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수력 논술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없이 여러분이 정답만 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빠른 속도로 문제 풀고 풀이를 대충 적는 거에 이렇게 습관이 돼 있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원을 하셨으면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방향성대로 저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수학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천대 논술 내지는 약수력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될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반드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이 나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답을 다 도출해서 답을 맞았어 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서술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또 내 입장에서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읽고 채점을 해주시는 채점자를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문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 따라서 이제 그 수학 문제 개수가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 일단 요 놈은 시간을 내에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또 풀면서 중간중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가천대 논술, 약수력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정답 무조건 유출돼야 되고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다 접근하고 각 문항당 배점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학생들은 너무 꼼꼼하게 쓰는 나머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학 문제가 6문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3문제를 너무 꼼꼼하게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만족하게 썼는데 뒤에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걸 꼼꼼하게 썼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등 있게 균형 있게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규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그냥 문제가 너무 쉽다 이거 나 풀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쉬운 문제일수록 이것을 채점하는 채점자는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지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다른 과목, 이거 우리가 이제 수학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은 최소 3번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또 여러분이 쓴 걸 한번 또 토대로 한번 선생님께 점검도 받으시고 첨삭을 받으시는 거죠. 내지는 혹시 거리, 이 줌 수업으로 인해서 거리에 물리적 제약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걸 통해서 답안지 보내주시면 제가 다 첨삭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는 가천대 논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천대 논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풀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강의에 좀 충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 가천대 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는 문제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정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 시간 관리, 그죠? 조금 빨리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니까 당연히 문제를 좀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데, 정의역의 x가 0보다 큰 것 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2차 함수네, 여러분. a가 0과 1 사이 했을 때 역함수를 gx라 하자. 두 곡선 y는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4분의 3이라 할 때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 저희가 굳이 유형을 갖다 붙이자면 빈칸 넣기잖아요. 가쳐대서 꼭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느 해는 이제 변형해서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하나의 유형 형태로 잡혀져 있는 유형이야. 빈칸 넣기인데, 빈칸 넣기라는 유형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점검하실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문제 정확히 읽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힌트와 해결하기에는 요소를 뽑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힌트는 정의역이 여러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더래. 여러분 정의역이라 그러면 말이 이제 좀 어려운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fx라는 함수, fx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진 함수 fx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1학년 때도 하고 해서 한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fx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함수 fx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fx는 ax의 제곱처럼 원점을 꼭지점으로 2차 함수를 이제 그렸는데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역함수 gx란 말이 나왔는데 저 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자주 출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출제를 하는데 역함수 내용은 사실은 1학년 때 다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뭐 정 답답하신 분은 1학년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이나 논술 문제에서 풀이를 요구하는 역함수에 대한 기본 내용만 좀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거 다시 갈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1대1 대응이라는 건 교과서로 말하는 이제 확통 같은 데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이 문제처럼 사실 여러분 뭐 이거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적분 문제잖아. 그러니까 적분이나 미분법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좀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를 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 이해되시죠? 함수가 제한된 구간, 뭐 실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를 할 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미분법에서도 계속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거니까. 따라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는 놈 역함수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개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A가 만약에 B에 대응하게 되면 F 인버스 B는 당연히 어디에 대응해? A에 대응해요. 그렇죠? 이런 1대1 대응 관계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Y는 fx란 함수와 그것의 Y는 F 인버스 X의 위치 관계를 많이 물어봐. 위치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fx와 Y는 x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할 거야. 제가 이 설명드린 건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일단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데 특히 세 번째에서는 보통 여러분 어떤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의 위치 관계는 y는 x하고 다루다고 돼 있지? 자, 근데 이것이 요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사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라고만 하고 받아들이고 갑니다. 자, 갑니다. 좀 이해가 길어졌죠? 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역함수를 gx라 하는데 gx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gx를 그려볼 건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번째, y는 fx와 그쵸? 이거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y는 f 인버스 x의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 놈 가지고 문제 한번 풀게요. 따라서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 그립니다.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더니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잖아. 따라서 요 y는 x의 아랫부분을 대칭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니까 요 놈이 바로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잘 맞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인데 실질적으로 수능도 그렇고 이런 약수령 문제에서도 그렇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는 저는 가능성이 10%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째려보니까 y는 fx하고 gx하고 이루는 넓이가 4분의 3이래. 따라서 그놈 이루는 부분 넓이라는 놈은 요 빨간색 부분이 될 건데 여러분 이 두 놈이 여러분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면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아랫부분 그쵸? 조금 진하게 칠할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 아래쪽의 넓이를 구해서 그놈의 넓이를 몇 배 주면 됩니까? 2배 주면 되죠? 따라서 이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적분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따라서 저놈의 넓이를 구해서 이건 지울게요.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놈의 넓이는 좀 넓이를 구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적분해야 될 구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적분해야 될 구간은 당연히 0부터 2점이야.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단계.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석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이놈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원래 있는 y는 fx라는 함수하고 그놈의 역함수에 뭘 찾으셔야 돼요?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서술형, 논술을 하실 때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저는 지금은 문제풀이로 할 건데 여러분은 당연히 거기다 y는 fx하고 y는 f의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면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갈게요. y는 fx와 y는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면 교점은 제가 지금 다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니까 이놈의 교점을 구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놈의 교점은 누가의 교점 구하는 거라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맞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점을 구할 때 이 함수와 즉 ax의 제곱과 x를 갖다 놓고 풀어야 되지. 여러분 중 혹시 설마 이걸 x로 막 약분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0도 답입니다. 따라서 이항시켜 주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 x를 묶어내니까 ax 마이너스 1은 0이야. 따라서 여기는 x의 좌표가 한 놈이 요게 a분의 1이 되겠네. 괜찮지? 그래서 요 과정이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a분의 1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이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정적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죠. 그렇죠? 실제 이제 넓이를 구할 때 넓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로, 제가 이제 편의상 가로라고 그랬는데 x의 범위, 넓이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 요걸 두 개 찾아주시면 되죠. 즉, 이 진한 빨간색의 넓이의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a분의 1까지고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고 있는 함수는 구간에서 보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y는 fx보다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주셔야 되겠죠? 이 내용을 두 번째로 반드시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저놈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 s는 인테그랄 a분의 1에서 0부터군요. 0부터 a분의 1까지 위에 존재하는 함수가 x고요. 아래 존재하는 함수가 ax의 제곱 dx이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놈은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면 몇 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실제로 정적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2 곱하기 2 정적분을 구해주면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x의 세제곱
0에서부터 a분의 1까지 따라서 이놈의 넓이가 몇이 된다고? 4분의 3이 된다고 했으니 그죠? 이놈의 넓이를 4분의 3이 된다고 했으니 4분의 3이라 놓으시고 그죠? 실제로 0을 집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0을 여기다가 a분의 1을 대입한 놈에서 0을 집어넣으면 빼줄 건데 0을 집어넣으면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건 2 곱하기 2분의 1에 a분의 세제곱이 a분의 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a의 세제곱분의 1을 계산했더니 4분의 3이 나오더라. 그쵸? 이 값에 해당되는 a 값을 구해주시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a 값을 구하는 과정은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가천대에서 요구한 답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가천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혹은 논술로 기술을 하였을 때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1번에 대해서 여러분 2점이 배점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총 10점이 배점이 돼 있는데 딸랑 정답만 낸다고 하면 여러분 2점밖에 안 준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급해가지고 이걸 생략했어. 점수 안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2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아까 뭐였어요? 원래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에 뭘 구하는 거야? 교점 구하는 내용을 서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y는 x하고 교점 구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한다. 이게 반드시 서술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놈은 아까 제가 구한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데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건 어떤 거냐면 이놈의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한 거야. 근데 뭐 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어떤 관계성을 물어보고 싶은 건지 일일이 다 구해서 풀어라 라고 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괜찮죠? 따라서 그 내용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제가 요거를 아까 이제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그놈에 대한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난이도가 문제가 나왔다. 나는 가천대를 죽어도 해야 되겠다.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2번 문제 또 어떤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두 집합 A하고 B를 정의를 내려줬는데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그쵸? 얼뜻 보니까 여러분 뭐 로우도 보이고 뭐 집합도 보이네요. 물론 이제 집합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집합의 깊은 문제는 물어보진 않고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요소만 좀 잠깐 꺼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수래 1이 아닌 그쵸? 그래서 A와 B가 서로 다른가 봐. 다르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가 봐. 그쵸?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쵸? 집합 B에 속하는 거지? 이게 바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내릴 거냐면, 뭐 이런 보고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떤 원소가 A의 원소이면 그 원소는 당연히 누구의 원소가 돼야 돼? 집합 B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요거 하나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 집합 A 보니까 좀 쉽죠? 집합 A 보니까 1하고 로그 AB가 있어. 그런데 집합 B는 뭐 2분의 3도 있고 2도 있고 뭐 샬라샬라도 있네. 여기는 1 있지? 이 1이 A의 원소에 속했으면 1은 또 어디에 속해야 돼? B에 속해야 되겠지? 따라서 여러분 당연히 그죠? 할만하시죠? 당연히 얘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풀이감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해결한 거니까 첫 번째 여러분 딱 보자마자 아하 3 곱하기
로그 2의 a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b는 1이다. 그쵸? 요거를 먼저 푸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서 요거 3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2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뭐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놈은 로그 2의 요거 a 제곱이고 a의 세제곱이고 b의 제곱인데 밑이 같으니까 b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로그의 성질에서 이거 풀어버릴 건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래요. 한 바퀴 돌리라고. 무슨 말이냐면 2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의 1승은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숑 곱해주게 되면 하나 얻는 것이 a의 세제곱은 2b의 제곱이다 라고 뽑아냈나요? 뭐 전형적인 로그 문제야. 그래서 이거 찾아낸 다음에 뭐 이제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로그 a의 b도 어디에 속해야 돼? 집합 b에 속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두 번째는 로그 a의 b도 집합 b의 원소다 라고 풀 건데, 얘는 1이라면서. 근데 여기는 2분의 3하고 2가 있잖아. 따라서 로그 a b가 2분의 3이든가 2가 되든가. 이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 분류 문제. 그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로그 a의 b가 2분의 3이라면 요걸 이렇게 딱 써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로그 ab가 2분의 3일 때 한번 풀어줘야 되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물론 이건 여러분 이제 쭉 서술로 쓰셔야 되는데, 로그 2의 b가 로그 a의 b군요. 로그 a의 b가 2라면, 그죠? 2라면. 그래서 뭐 이제 이 두 개 좀 풀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물론 대전제는 여러분 이거야. 그러니까 조건식을 지금 두 개 뽑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을 한 거죠. 자, 갑니다. 한 바퀴 돌려. a의 2분의 3승은 b이다. a의 2분의 3승은 b이다.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a의 세제곱은 b의 제곱이다. 그럼 a의 세제곱 b의 제곱을 또 숑 집어넣어. 그러면 이놈은 b의 제곱은 2b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b제곱을 하나씩 없애주면 b제곱이 뭐가 돼버려? 0 돼버리는데, 제가 아까 잠깐 칠판에 있었던 내용을 지웠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a 표서를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지. 따라서 얘는 모순 아웃. 너는 아웃이야. 그치? 얘는 아웃이야. 그럼 답은 뭐야, 여러분?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논술이잖아요. 그죠? 논술이니까 이거 간단히 빨리 써주시고, 얘 답이 확실했잖아. 확 밀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면 막 문제를 풀 거잖아? 문제를 막 풀어서 이걸 알았어. 얘가 아웃인지를 알았어. 아웃인지 알았는데 언급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잖아. 너는 어떻게 갑자기 얘가 인 줄 알았니? 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 써, 그냥. 알겠지? 왜냐면 답에다가 이제 무게중심을 주면 되니까. 괜찮죠? 갑니다. 또 한 바퀴 돌려. 따라서 a의 제곱은 b야. b 어디 있어? b 여기네. 그죠? b 여기네. 그죠? b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b를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a의 4제곱은 b의 제곱이야. 따라서 이번엔 b 제곱, 여기는 b 제곱 대신에 a 4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a의 세제곱은 2a의 4제곱이야. 따라오셨죠? 함부로 방정식에서는 a의 세제곱을 약분하면 안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빨리 약분할게요. 되도록이면 인수분해로. 우리 인수분해 볼까? 그래, 넘겨. 2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0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a의 세제곱을 묶어내면 2a 마이너스 1은 0이야. 따라서 a 값은 0이고 a 값은 2분지 1이야. 누가 답이야? a 2분의 1이 답이야. a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숑 집어넣으면 b는 몇이야? 4분의 1이야.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지수로 많이 풀었던 문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의미가 되게 어렵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대비하시면 되는데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풀이를 했고요. 그러면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내지는 여러분이 논술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내용 뭔지 아시겠죠? 아까
하나의 원소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정리한 내용. 그래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배점 보세요, 여러분. 이거 2점이고요. 이게 2점이고, 이 둘 사이가 3점이야. 무슨 의미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 A의 B가 2분의 3이 돼서 안 되는 경우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이 3점이지. 뭐라고? 채점하는 사람을 배려를 해줘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여러분이 정답을 냈다고 해서 아, 이놈 수학 잘 풀었구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논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모의고사에서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 또 얘는 되는 이유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까 뭐 A값 2분의 1 구하고 B값 4분의 1까지만 구하고 말았지만 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따라오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입학 대학에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문제 짧네요, 그렇죠? 문제도 짧고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라일 때 세라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놈을 이제 풀 건데 사실 이제 이 문제 너무 유형이 이제 조금 많이 봤던 내용이야. 뭐냐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고 나서 두근이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도 벌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쵸? 이렇게 두근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쵸, 맞죠? 그래서 이놈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쵸?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A는 0이면 안 되겠죠?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배다를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배다는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B고요. 맞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배다는 A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배다. 요거는 꼭 모르셔도 되는데 가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루트 A분의 루트 D인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요 내용 같아. 자, 갑니다, 여러분. 두 분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자, 풀이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뭘 끄집어 내셨을 거냐면 사인 세라 플러스 코사인 세라의 값은 몇이야? 유놈분의 유놈. 마침 저게 또 K의 마이너스, K 플러스 의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놈은 K분의 K 플러스 2인 거야. 맞지?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몇이야? 이놈은 K분의 K 플러스 1인 거야. 또 계속해서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 두 개로 끝난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게 있잖아. 뭐냐면 삼각함수 문제 풀다 보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가 나왔어. 의도가 보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배경 지식, 즉 수학적 지식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뭐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라는 몇이야? 1이라는 걸 반드시 뽑아내셔야 되고 이걸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답안지에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세 놈 가지고 풀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관계가 나왔으니까 뭐 풀이가 조금 좀 뻔하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셔도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도 되는데 뭐 공부를 좀 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보다는 요 첫 번째 식 양변 제곱하는 게 낫죠? 따라서 요놈 양변 제곱합니다. 따라서 이걸 장변 제곱해주게 되면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라 곱하기 코사인 세라는 요거 제곱했으니까 K의 제곱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놈을 숑 대입할 거야. 그쵸? 요거 여기다 다시 쓸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따라서 저놈을 대입해서 쓰게 되면 1 플러스 2 곱하기 K분의 그죠? K분의 K 플러스 1이고 우변은 역시 K의 제곱분의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여러분 식 정리합니다. 양변이 K제곱 곱해줬겠지? 따라서 양변이 K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요놈은 K의 제곱이고요. 이건 K제곱 하나 약분되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2k가 될 것이고 이놈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정리합니다. 날리고 숑 넘겨주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 0이고 양별 2로 나눠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는 2는 0이고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그쵸? 자, k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k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세타 값을 구하는 가정이야. 그럼 k 값 두 개에 따라서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근과 계정을 막 썼었잖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근은 우리가 다루는 근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은 아무리 커도 1보단 작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단 크지.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삼각함수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삼각함수 문제임에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주어졌냐면 세타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k값 두 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방심하게 되면 이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약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수학의 본질적인 걸 좀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 목표가 아니야. 그지? 방정식 목표가 아니라 세타를 구할 건데 삼각함수를 근유로 가졌으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자, 갑니다. 제가 이 범위에서 상함수도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는 사인 세타고 하나는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파이, 그죠? 파이면 사인 세타의 값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죠? 물론 이 두 놈도 포함되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렇게. 제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데 맞죠? 요 범위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K값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어쩌라는 거냐? 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는 오답, 제가 봤을 때는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K값이 딱 두 개 나오는데 2를 대입해. 2를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다 K에서 2 대입하면 2분의 4지. 2분의 4야. 그럼 이놈의 값이 몇이야? 2야. 그럼 이놈의 값이 2인데 얘명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로 둘 다 최대값이 몇이라고? 1이라면서 그럼 여러분 이 값이 2가 되려면 얘도 몇이 돼야 돼? 1 돼야 되고 얘도 1 돼야 되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둘 다 1이 되는 세타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이걸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따라서 K값이 너는 아웃인 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K값이 2가 답이 되지 않는 내용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이 시험이라면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알겠니? 따라서 이놈은 아웃이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풀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됐네요. K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값 마이너스 1은 빨리 그쵸? 마이너스를 대입해가지고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또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은 나와야 되겠네. 따라서 사인 값은 둘 중에 하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사인 값은 주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양수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값은 파이, x 값은 파이. 요 놈이 답이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조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실수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다루는 근은 뭐야 지금? 삼각함수, 즉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죠? 따라서 요 내용은 요 정도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천대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가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뭐, 크게 이제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죠? 근과 계수 관계 썼고, 근과 계수가 썼는데, 뭐,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요 부분, 그쵸?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반드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정식 풀어서 K값이 두 개 나오는 거 했는데, 부적합한 이유를 써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게 되면 이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 이게 샘플 강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지면 안 돼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때는 좀 더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그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까 이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그쵸? 그 내용들을 뭐 되게 복잡한 정도 말고 반드시 시험에 필요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용들 그쵸? 이놈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책들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지원했다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목표 달성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두 점 P하고 Q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한 이런 무슨 함수가 주어졌냐면 위치함수 나왔어. 그렇죠? 위치함수 나왔네요. 위치함수에 대해서 두 점 PQ가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가는 과정을 서술하셔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문제에 관련된 기본 개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위치함수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속도함수 나오죠? 요것도 이제 뭐 개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문제풀이니까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함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도함수를 접근하면 가속도함수 접근하면 속도함수 나오고요. 속도함수 접근하면 위치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이 속도에 대해서는 간혹 이제 출제되는 것이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에다 뭘 씌운 거야? 절대값을 씌운 건데 지금 물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물리가 아니야.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속도를 함수로 볼 거거든.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뭐라는 소리야? x축 아랫부분 뭐 이제 여기서 t축이겠지. 시간이 t니까. t축 아랫부분은 뭐라는 소리야? 꺾고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속도 함수를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렸다라고 푸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운동 방향과 관련된 내용. 그쵸? 운동 방향과 관련된 건 무조건 뭘로 푼다? 속도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문제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는 위치, 속도, 가속도 세 개의 함수의 공통된 변수가 뭡니까? 시간 t죠. 따라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 조건에 해당되는 시각 t의 값을 구하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도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내지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각 t의 값을 구하는 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째려보니까 여기 있네. 처음으로 뭐가 같아지는 거?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 구하는 거야. 시간이 있어야 문제를 못 풀지, 그지? 또 처음으로 그럼 뭐 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에 이놈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 두 놈을 구하라고 했어도 다른 문제 푸실 때도 속도, 가속도 문제는 반드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언제일까? 이걸 찾으셔가지고 내가 이 시간 t를 가지고 위치로 풀지 속도로 풀지 가속도로 풀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쉬워졌죠? 자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래.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위치함수입니다. 즉 물체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x1인데 그 x1이 시간 t에 대한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군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7t라는 함수로 주어졌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 Q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도 x2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시간 t에 관한 함수네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야. 그치? 그래서 요 두 놈 가지고 자, 첫 번째 갑니다, 여러분. 출발을 속도 구한대, 속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도 함수는
여기는 이 위치함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x1에 대한 프라임은 v1t. 그쵸? 그래서 이놈은 9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 x2'은 vt, t라고 씁시다. 이놈은 6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이런 거지 풀 건데,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여기서 구한 임의 실수 t에서의 속도값하고 여기서 구한 속도값을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ta군요. ta를 구하는 과정은 9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과 6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를 갖다 놓고 푼다. 맞죠 여러분? 그쵸? 이놈 정리해 주시게 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이고 3으로 묶여줄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죠?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따라서 이놈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치? 따라서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가 몇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 있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t는 항상 0보다 커 낫습니다. 그죠? 좀 문제에서도 주어졌지만. 그래서 1초일 때도 어떻게 된다고? 1초일 때도 두 놈의 물체의 속도가 같아진 거야. 3초일 때도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 그쵸? 당연히 몇 초일 때야? 1초일 때가 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두 번째 갑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번에 뭐가 같아진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이제 만나는 순간이 뭐냐는 거야, 만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저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각 t를 구해서 위치를 풀 건지, 속도를 풀 건지, 가속도를 풀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만날 때면 무조건 가속도가 같습니까? 만날 때는 속도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까? 한 놈은 빨리 오고 한 놈은 느리오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 윙!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위치가 같은 거니까 요 함수하고 요 함수 못 찾으라는 소리야? 교점 찾으라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또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 TB를 구하는 과정은 위치함수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7t하고 맞냐?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 두 놈을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리합니다. 이거 날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고요. 이걸 t로 묶어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서 t 무조건 막 약분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푸는 풀이는 절대 안 좋은 풀입니다. 따라서 이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이고 이놈은 t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t의 값은 0과 t의 값은 3이 나오죠. 이놈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출발한 후니까 그쵸? 출발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은 t의 값은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뭐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문제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죠? 앞으로도 충분히 수능 내지는 뭐 평가원 뭐 사실 모의고사는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수능이나 약술 논술에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소재고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왜? 응용 문제니까. 그쵸? 응용 문제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가천대에서 제시한 답안 작성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 이거는 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화두에 그쵸? 오늘 강의 처음에 이제 이 오늘의 본 강의 그쵸? 이 샘플 강의 맛보기 강좌는 여러분 이제 가천대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모르신 분도 계실 거고 가천대 논술에 관심이 많은데 답안을 작성을 어떻게 해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이제 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균형 있는 그쵸? 균형 있는 이제 공부나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저는 수학에 대해서만 이제 잠깐만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 이제 부류로 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올해 가천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방향성도 좀 잡히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필승 전략, 그렇죠? 한번 쓰기로 했고 준비하기로 했으면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후에 여러 대학 중에서 뭐 선택을 하더라도 예. 더군다나 먼저 가천대학은 사실은 수도권 소재에 있고 발전 가능성, 뭐 의대도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예, 그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C사이트의 수학 강사 김세중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